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전의 주인공 큐 다이아몬드 김민선입니다. 앞서 좋은 정보 많이 들으셨죠? 네, 지금 저의 시간은 마음을 푹 내려놓고 편하게 저와 함께 그냥 공감, 소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 회계연도가 1학기 마지막 달이더라고요. 2월은 이런 1학기 마지막 달에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월까지 마감을 잘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3월 1일자 보석핀 리더님들이 정말 많이 나오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회계연도 마무리, 그러니까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내가 재정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내 사업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를 조금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민선 하면 많은 분들이 몸매, 다이어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 오늘은 지금 이제 다이어트 휴식기라서, 이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저를 처음 보는 단 한 분의 리더님이 계시면 그냥 즐거움을 드리고자 저의 사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메이란 반전, 삶의 반전이 될 수 있고요. 저의 반전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자녀의 반전까지 이루어진 게 저의 아메이입니다. 아메이를 통해서 저는 다이어트,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됐는데요. 저는 4kg로 태어나서 모태 비만이에요. 모태 비만 4kg로 태어나서 평생 날씬해 본 적이 없었고요. 아메이 뉴트리라이트를 만나기 전, 바디키를 만나기 전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다이어트를 했지만 요요를 거듭하면서 꼭 사람이 날씬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비만이 건강과 연결이 되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살을 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오락가락 할 때쯤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옛날 카카오 스토리를 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 글인데 아침부터 우리 집 2번 아들 현실 점검 제대로 해줬다. 엄마, 어제 1대 100에 엄마랑 비슷한 개그우먼이 나왔어. 누구일까? 이국주. 네. 그런 이야기를 듣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아이가 이제 19살 고3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1월 1일자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살을 빼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뺐을 때의 모습이에요. 2019년 1월부터 2달 동안은, 그때는 많은 곳 비만이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했고요. 탄수화물, 지방, 나쁜 탄수화물, 나쁜 지방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절제를 하고 좋은 지방과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면서 비타민, 미네랄의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제대로 먹었더니 식이요법으로 인해서 2달 동안 체지방을 7에서 한 8kg 정도, 체지방만 7에서 8kg를 감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 4개월 동안은 유지를 합니다. 4개월 동안은 러닝머신에서 걷기만 했어요. 40분을 걷기만 하는 걸 하면서 또 10kg를 빼요. 6개월 동안 18kg라는 살을 빼게 되고 1년을 유지를 합니다. 1년 넘게 유지를 하고 이제 2021년 봄에 다시 한번 그때 몸무게가 한 68kg였었고요. 그때 열심히 또 관리를 해서, 그때는 운동과 겸비한 관리를 해서 몸무게가 58kg. 제가 키가 그래도 172랍니다. 그래서 172에 몸무게 58kg, 골격근량이 28kg가 됐어요. 여기에서 옥주현이죠? 연예인 옥주현이 저랑 키가 비슷해요.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한데, 저의 몸매와 옥주현의 몸매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골격근량이 30kg가 넘더라고요. 옥주현이 한참 운동할 때는 근력이 30kg가 되더라고요. 근력 몇백 그램 1kg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 시간에도 근육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근육은 우리 몸의 40%를 차지하는 제7의 장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근육이 많아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저도 건강하고 이렇게 많은 살을 뺐지만, 몸무게를 많이 뺐지만
처지는 살도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서 오히려 덜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정말 뉴트리라이트 바디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휴식기를 끝내고 2월 1일부터 저희 이제 파트너 리더 그룹에서 또 다시 또 그룹을 핑을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를 강하게 믿고 있고 어떻게 빼면 살이 빠지는지 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하면 살이 빠질 수 있는지를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생의 반전, 몸매도 반전됐지만 삶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까지 된 게 저는 정말 아메이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의 삶의 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아메이 하기 전에 비포 아메이 때의 삶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야 너는 아메이가 적성이 딱 맞아 아주 잘 팔게 생겼어, 적성을 잘 찾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10년 동안 이야기해봐요. 달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 하기 전에는 지방에서 작은 도시에서 영어 놀이학교라는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학원을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젊었을 때 돈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 빚내서 부모님 돈 끌어다가 부모님 앞으로 빚을 내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시설이 좋았고 영어 놀이학교지만 외부의 체육시설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고 15년 전에 미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원비가 가장 비쌌던 원이었어요. 그렇게 6년을 끌고 오다 보니까 폭망을 했죠. 6년 동안 6억이라는 빚을 지고 너무 어려운 정말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할 때 아메이를 제대로 정확히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메이를 만났을 때 너무 하기 싫었고 팔아야 될 것만 같았고 나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았지만 아메이를 잘 그냥 감당해 내신 분들을 보니 내가 진 빚을 갚을 수도 있었고 나로 인해 힘들어진 부모님의 노후도 다시 내가 케어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우리 아이들 또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려고 보니 너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빚만 있고. 그래서 빨간 마티즈를 타고 저는 이제 그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부모님 배경에 숨기가 너무 좋았어요. 청주 아파트 그 근교에서 한 차로 30분 거리, 한 20km, 30km 떨어진 약간의 외곽 지역에 남이 보기엔 전원주택, 2층 집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 보기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홈미팅을 하려니까 홈미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이사를 나오고 싶은데 근사한 아파트로 이사를 나올 형편은 안 되니 내가 그때 LH에서 이렇게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했던, 그러니까 임대를 줬던 빌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정말 자존심은 버리고 내가 이곳으로 이사를 나와서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내 사무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를 나오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벽걸이 TV를 걸어야 했던 그곳에 저는 칠판을 걸었고요. 칠판 옆에 컴퓨터 모니터예요. 그곳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PPT나 영상을 봐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TV로 삼아 지냈었고요. 거실에는 진짜 1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을 두고 의자를 두고 그곳에서 누가 왔을 때도 바로바로 홈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고 1대1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우리 집이 아닌 사무실, 매장처럼 활용하기 위해 이제 준비를 했죠. 그때 오셨던 저희 이제 우윤재 스폰서님이세요. 그러면 이곳에서 저는 파운더스 PT 4년 동안 파운더스 PT를 이루어내면서 첫 여행 두바이까지 가게 됩니다. 첫 여행 두바이를 4월 달에 다녀와서 5월 달에 이제 이사를 깨끗한 신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 4년간의 기간 동안 정말 여기서 꾸역꾸역 많은 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동안 아이들도 많은 대가지불을 했겠죠. 네, 좀 편안한 거실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아들 셋을 한 방에 이렇게 몰아놓고 지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사라는 새로운 그 변화에 즐거워했었고, 이 사진은 찍으면서 우리가 이 사진이 언젠간 쓰일 날이 있을 거야. 우리 꼭 찍어 놓자라고 해서 찍었던 거고요. 4년, 홈미팅을 할 때면 오늘 어떤 아기가 올 거니까 잘 봐줘야 돼. 또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인사 잘해야 돼. 신발 정리를 잘 해놔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여기서 저와 저의 아메이 성장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여기 4년 동안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사 나오기 전에 이 사진을 또 찍은 거죠. 똑같이 하고 우리 똑같은 위치에서 찍어보자. 언젠가 사용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곳에서 이사할 때 고가 물품이란 정수기, 청정기, 냄비 세트가 다였어요. 그게 저에겐 최고가 물품이었고요. 나머진 다 버리고 진짜 맨몸 이사하듯이 34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그 해, 그 첫 이사해서 홈미팅 하는 날 5월이었거든요. 5월인데 진짜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너무너무 덥게 사람이 많이 와주셨고요. 거실이 꽉 찰 정도로 했던 첫 홈미팅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같이 저의 아메이와 함께 성장한 아이들의 삶도 여러 가지 반전이 있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는 지금 제일 어린 우리 중3, 이제 중3이 된 아이예요. 중3이 된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습지 하나 대신에 학습지 말고 영양제 먹고 이렇게 컸거든요. 사교육 별로 없이 이렇게 컸는데, 우연히 영어 하시는 분이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3주 동안 인성이를 보내보지 않겠냐라고 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라고 뭐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이런 이제 기회를 저에게 주신 거죠. 그때 마침 아메이에서 일시불이 들어온 거예요. 작년 12월 달이었는데 11월 달에 우리가 일시불을 받았잖아요. 그 일시불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의 미국 그 3주 미국 경험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즐겁게 다녀오면서 정말 나에게는 우리 애가 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몰랐던 아이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미국인들과 잘 어울려서 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돌아와서는 저에게 엄마, 난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녀야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평생 처음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 하고 싶은 일 없어요. 은둔형 학생도 많고요. 정말 이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돈 없어서 안 돼? 그 말을 안 하고, 아, 그래? 우리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는지 고민해보자. 엄마가 다이아몬드를 완성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성이도 엄마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게끔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 돼, 가지마, 못해 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엄마가 되었고, 또 우리 아이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녀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친구 엄마나 이런 분들이 얼마 들었어? 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얼마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우리는 안 되겠네. 우리 애가 가고 싶다는데, 아유, 지 돈 모아서 가라고 해야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던 건 6년 전, 7년 전 그분에게 제가 아메이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그분의 상황은 저의 상황보다 훨씬 좋았고,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 나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 아니, 난 못할 것 같아? 안 할래? 라고 거절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죠. 저는 꾸역꾸역 아메이를 그래도 제대로 했을 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과, 그분은 아, 네 돈 벌어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제가 이렇게 10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완성해가는 과정 중에서,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호감 가는 리더가 되었으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감 가는 리더가 되는 방법으로는요, 타인의 관심사에 관심 갖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게 좀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75된 권사님께서 서울에서 혼자 계시다가 뭐 노래교실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동서가 있는 청주로 오시면서 그 성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서 합창단을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사람을 소비자분을 만나러 다니는데 청주시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소모임을 할 때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다. 뭔가 서류를 제출하면 그런 게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딱 권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신청을 해서 합창단에게 지원금도 받고 유니폼도 사시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김민선 그럼 서류를 네가 내봐.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서류까지 해서 내드리고 합창단을 구성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취미 생활처럼 연습하시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공연도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권사님들이 지지에는 저의 완전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주셔서 민선이를 다이아몬드를 보내야 돼요, 형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이를 위해서 아메이 화장품을 써야 돼. 이거 화장품도 쓰고 또 막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관심을 갖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게 내가 호감 가는 리더가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 관심을 가져주는 게랑 같이 연결이 되죠. 이정현 리더님의 음원을 들었을 때 전화통화를 하면서 필기를 하신다 그랬어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집안의 일, 그 아이가 수능을 받는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소사들이 이렇게 수다 중에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문득 수능날 그분의 자녀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어땠는가, 발표날 어땠는가, 그런 거를 관심을 가져주면 상대방이 저에게 느껴지는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했을 때 변명이 앞서지 말고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죠. 늦을 수 있어.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게 좋지만 늦을 수 있죠. 교통이 안 좋아서 갑자기 꼭 사고가 나고 차가 막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사고가 났었어요 라는 것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게 그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일이 멋지고 근사한 일임을 알아라.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이가 너무너무 근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CEO 예를 들면 큰 회사의 CEO에게도 동창회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동창회도 있고 집안 모임도 가족 모임도 있어. 한 달 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에서 멋진 투자가가 오셔서 당신네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투자의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동창회가 있어서요. 라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동창회에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번 동창회는 못 가겠다. 가족 모임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친구들이 너는 진짜 우리가 미리 약속한 거를 깨고 그러니? 라고 한마디는 할 수는 있어. 대부분 안 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민선이가 이번 일은 좀 뭔가 제대로 하나 보네? 지켜보겠어? 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의 아메이도 근사하고 멋진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4년 동안 정말 자존심을 버리고 나온 그 빌라 투룸에서 반전을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떠한 몸부림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미팅이었습니다. 남편의 쉬는 날에도 남편이 쉬어서 미팅을 못 간다는 얘기도 듣게 되고요. 아이들이 시험일 때도 못 오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인데 급식이 안 되니까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차려줘야 돼서 미팅에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친척 결혼은 물론이고 김장, 시제, 제사 등등 우리가 숨을 수 있는 미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사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
명절날 전을 부치는 게 며느리들이 너무 힘들어서 봤더니 성균관에서 봤더니 차례상에는 전이 올라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방송에서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일도 생일 주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도 제사 주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사 주간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날 미팅이 없는 날로 제사를 이렇게 당기고 넘겨서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그런 것 좀 생각해 봤는데요. 어쨌든, 주는 어떠한 미팅에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미팅을 빠질 만한 수 있는 날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내가 사망했을 때는 미팅이 참여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 두 가지만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인 홈미팅과 섬김이에요. 홈미팅, 1대1 홈미팅, 2대1 홈미팅 굉장히 많이 하고 내가 치약 하나를 들고 가면서 수박을 사가게 되고 귤을 사가게 되고 매일 그 다음 날에 애인을 생각하면서 신영주 리더님이 말씀해 주신 2-3명의 애인이 너무 와닿아요. 내가 내일 애인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찹쌀파이를 만들까 호두파이를 만들까 어떻게 포장을 할까 너무 애정을 갖고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단지 스토커라면 스토커는 예쁘게 만들고 예쁜 옷을 입기보다 작전을 세우고 뭔가 음침한 옷을 입게 되잖아요. 스토커가 아닌 나는 그분의 애인이 돼서 뭔가를 예쁘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일을 정말 끊임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 카페에 손님이 없어. 그랬을 때 어때요? 소품이라도 바꿔보고 조명도 바꿔보고 그쵸? 가구도 배치도 옮겨보고 새로 사보기도 하고 이런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아깝다고 여겨지지 않죠.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해야지. 광고도 하기도 하죠. 어제 친구랑 통화하는데 학원 선생님을 뽑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알바몬에 내가 10만 원씩 내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말 원하는 선생님이 구해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생님 구하는데도 10만 원, 20만 원씩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내 사업을 하는데 투자는 뭔가를 만들고 샘플을 준비하는 일인데 그것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언젠가 거둬들일 수 있는 내 사업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쉬지 않는 STP로 인한 볼륨 성장.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명절 때 하시는 얘기는 주로 명절에 모이면 정치 얘기를 하는데 이번 명절에는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딜 가도 지금은 도시가스 얘기는 누구나 하세요. 너무 많이 올랐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앞으로 경기는 더 안 좋을 건데 지금 현재 2월부터 8월까지 정말 사업 설명 많이 하셔서 신규 사업 설명 초대로 인한 볼륨 성장, 그것만이 우리가 다음 달을 준비하는 거고 내년 회계년도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든다면 네, 여러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4년을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히 아메이 사업을 했더니 저는 이런 여행 다니는 삶이 되었고요. 첫 여행을 두바이로 갔을 때 정말 인상적이에요. 준비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첫 여행에 막 이제 이렇게 스폰서님 따라서 갔는데 그 두바이라는 도시가 예전에는 진주를 캐서 먹고 살던 도시였는데 일본에서 진주 양식이 성공하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석유가 쓰이게 되고 석유라는 지하자원으로 또 이렇게 먹고 살게 되었는데 현재 두바이에는 석유가 없답니다. 그거를 알고 지도자가 그 나라의 리더가 이제 앞으로 우리 두바이 사람들은 무얼 먹고 살지라고 고민하다가 전 세계의 경제 중심국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왼쪽으로는 미국, 위로는 유럽, 밑으로는 아프리카. 중심에 있는 이 두바이가 경제 중심국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두바이라는 도시를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 전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은 두바이라는 곳에 자기가 디자인한 건물을 짓는 게 소원인, 꿈인 그런 나라가 됐죠. 두바이에 보면은 똑같이 생긴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똑같이 생긴 건 짓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나라의 리더,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리더는 누구일까? 우리 가정의 리더는 엄마인 것 같아요. 물론 아빠도 리더지만 아빠는 현재의 밥그릇을 챙기느라고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여자인 엄마가 그 미래를 보는 조금 더 3년 후, 5년 후만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아메이에서 이 기회를 꼭 잡으시고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내 삶을 반전시키고 내 아이의 삶까지 반전시키는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